자, 기법 강의 시간입니다. 네, 요번 주 일주일은 기술적 분석 기본이에요. 요번 주는 추세에 대해서 해볼게요. 추세라는 건 뭐예요? 추세라는 거는 방향성이죠. 방향성.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자, 종목을 뭘 볼까? 지수를 한번 볼게요. 지수 차트로 보면, 자, 우리가 추세를 볼 수가 있죠. 지금 보면 추세가 이렇게 하방으로 가니까 꺾였다고 하는 거죠. 올라갈 때는 추세가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추세가 꺾인다. 자, 이평선을 우리가 배웠지만 추세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평선에서 21선이죠. 21선. 그 다음으로 조금 더 큰 추세를 볼 때는 61선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차트는 61선의 기울기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거든요. 근데 이틀 이상 이렇게 분홍색은 이제 상방 추세고, 이틀 이상 파란 게 나오면 추세가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이거. 자, 요럴 때 보면 추세가 완전히 이제 꺾여 있죠. 올라간다고 해도 큰 추세는 이렇게 꺾여서, 좀 크게 한번 볼게요.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작년 요때가 언제냐, 작년 1월 중순부터 추세가 살짝 살았다가 다시 하방으로 이렇게 추세가 꺾였죠. 그리고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 상승 추세에 있긴 해요. 큰 걸로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추세는 이 21선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21선 이하로 추세가 꺾이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차트에서 추세를 보는 거고, 일단은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이 추세를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평선으로 보면 22평이 21평이 추세고, 좀 더 큰 추세로 보면 62평, 더 큰 추세로 보면 당연히 122평이 되겠죠. 그래서 이평선으로 추세를 보는 거,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그냥 일봉으로 여러분이 추세를 보려면 추세선이라는 걸 그려야 돼요. 추세선. 자, 그래서 오늘은 추세선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손오공이라는 차트를 보면 추세가,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가 났죠. 여기 바닥에서부터. 추세를 그리는 방법은, 자, 상승 추세는 뭐를 기준으로? 저점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하락 추세는 고점을 기준으로. 아시겠죠? 저점, 고점. 저점을 높여가는 게 상승 추세고, 하락 추세는 고점을 낮춰가는 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게 하락 추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두 개 이상의 꼭지점이 있어야 돼요. 저점이라고 하면 두 개 이상의 저점을 대고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손오공 같은 경우 보면은, 자, 그쵸? 추세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두 개 이상의, 여기 하나, 둘, 세 개,
세 개의 지점의 저점을 우리가 이렇게 추세선으로 그려보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동양물산. 자, 동양물산이라고 하면 단기 저점부터 해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보면 되는 거죠. 자, 제가 추세선을 그릴 때 요령은 뭐냐면 저는 양봉의 저점을 그려요. 양봉의 종가, 아니 시가, 양봉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단기 저점부터 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퓨처 스트림은 일시적으로 추세를 깼다가 다시 올라간 거죠. 이렇게 보면. 그렇죠. 양봉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그릴 땐 그렇게 그려요. 그 다음에 하락 추세를 볼게요. 하락 추세 같은 경우는 그럼 뭐예요? 음봉의 종가, 음봉의 종가를 기준으로 추세를 보는 거예요. CJ 시프트 같은 경우는 추세가 하락이었다가 그렇죠? 떨어질 때 보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나왔었죠. 바닥으로 추세가 아예 음봉의 종가가 아니라 음봉의 시가. 둘 다 시가죠. 하락 추세는 음봉의 시가, 상승 추세는 양봉의 시가. 그쵸? 이렇게 추세가 꺾인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일시적인 추세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추세가 일시적으로 그쵸? 음봉의 시가 위에서부터 그릴 때는 그쵸? 보통 보면은 이제 고가로 그리시는 분도 있는데 고가로 그리게 되면 이게 좀 애매해지죠 추세가. 그러니까 일봉상 그리는 요령을 말씀드린 거예요. 일봉상 그릴 때는 하락 추세는 음봉의 시가, 음봉의 시가를 이렇게 쭉 연결해 보면 이게 추세가 하방이었다가 이날부터 추세가 바뀐 거죠. 이제 추세 변곡점은 내일 알려드리고 오늘은 일단 그리는 요령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거예요. 자, 동원수산 같은 경우 보시면 양봉의 시가만 이렇게 쭉 그려보면 자, 여기가 추세가 상승이었죠. 지금도 추세는 죽진 않은 거예요. 그렇죠? 살짝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계속 떨어지는 SY 같은 경우 보시면 자, 요거 보시면 추세선을 그릴 때 그렇죠? 요렇게 하방 추세였죠. 그러다가 오늘 거기를 살짝 뚫었죠. 종가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떨어지는 종목은 안 뜨냐. 자, 이마트 볼게요. 이마트 같은 보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추세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꺾인 거죠 사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최근 고점부터 해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추세를 돌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들어가면 안 되죠. 이런 종목은 아무리 바닥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초보자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바닥이야 하면서 들어가는데 바닥일 때 들어가지 마시고요. 추세의 변곡점이 나올 때 들어가시라는 거죠. 추세의 변곡점이 나오랄 때. 이건 아직 추세가 전환이 안 됐죠.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거야. 자꾸 이럴 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싸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1층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지하실이고 지하실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땅굴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지옥이란 말이야. 그렇죠? 싸다고 들어가지 마세요. 특히 초보자분들은 아무리 가격이 싸다고 추세의 변곡점이 나왔을 때
추세가 상방으로 바뀌었을 때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싸다고 맞는다고.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아무리 수급이고 뭐고 없어. 이런 거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추세를 그리는 법, 추세선을 그리는 법. 자, 키이스트 같은 경우 한번 더 보고 갈게요. 키이스트 같은 경우 추세를 보면 단기 바닥이 여기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보면 시가만 이렇게 놓고 보면 추세가 안 꺾인 게 여기 살짝 뭐 여기 됐는데 추세가 꺾이지 않았죠. 그리고 이거는 이평선 추세로 그냥 봐도 되고 추세가 안 꺾인 종목이란 말이에요. 추세선으로 보면 그쵸? 자, 그래서 오늘은 추세가 안 꺾이면 아직 손절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쵸? 더 기다려봐도 된다는 얘기죠. 추세선 그리는 법에 대해서 했었고, 하방 추세와 상방 추세가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변곡점을 추세선을 이용해서 변곡점을 찾는 법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